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50대, 60대 5남매가 미국 주식 TQQQ에 투자 중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5남매의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증여에 대해서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5남매의 미국 주식 투자 컨셉은 5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럼 5남매는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처음에는 5남매 모두가 각자의 투자 금액에서 일부는 장기 투자, 일부는 단기 매매를 진행했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오빠, 둘째, 셋째 내의 주식 투자는 제가 직접 매매 및 관리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빠는 기존의 장기 투자 계좌의 수량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었으므로 약 1천만 원 정도로만 단기 매매를 진행하다가 단기 매매하던 투자 금액을 500만 원으로 줄였어요. 그러다가 이 500만 원어치의 단기 매매조차도 매도하는 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팔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고 있답니다. 둘째 언니네는요, 최초의 총 투자 금액이 2,500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2천만 원은 장기 투자로 묻어놨었고 500만 원으로 제가 단기 매매를 진행해주다가 장기 투자로 보유하기로 계획을 변경했어요. 이후 500만 원을 단기 매매 계좌에 더 투입해서 추가 매수해서 총 투자 금액을 3천만 원으로 늘려서 모두 장기 투자로 가져가기로 결정했어요. 셋째 언니네는 총 투자 금액이 700만 원인데요. 처음에는 투자 금액이 얼마 안 되므로 700만 원 가지고 단기 매매만 진행했었는데요. 장기 투자로 묻어두는 계좌가 없는 상태에서 700만 원 전액으로 단기 매매를 진행하다 보니까 매도하면서도 언제나 아쉬운 마음이 컸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른 가족들은 장기 투자 계좌에 묻어놓은 수량들이 일정 부분 있으니까 단기 매매 계좌의 주식을 전부 매도해 버렸을 때 폭등해 버리면 장기 계좌의 주식이 있으니까 포모가 오거나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셋째 언니네는 단기 매매만 취하다 보면 주식을 모두 매도해 버렸는데 갑자기 주가가 폭등해 버렸을 때에는 상승장에서 나만 주식을 보유하지 못한 상실감과 소외감을 견디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셋째 언니네는 투자 금액 700만 원 전체를 장기 투자로 보유하는 것으로 변경했고 언니는 매월 급여에서 20만 원씩 TQQQ를 매수하기로 했답니다. 넷째인 저는 장기 투자 계좌에 TQQQ를 2억 원어치 보유 중인데요. 1,500만 원 정도로만 단기 매매를 진행 중이고요. 여기에서 얻은 수익 금액을 다른 곳에 사용해야 할 용도가 있는 관계로 따로 수익금 계좌를 두지는 않았어요. 다섯째 내는 제 여동생인데요. 여동생은 직접 매매 및 계좌 관리를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동생네는 장기 투자로 약 2천만 원 정도 묻어 놓았고 단기 매매를 500만 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처럼 자신의 상황에 맞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된다고 봅니다. 5남매는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기교를 부리면서 운영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근본적으로 장기 투자가 훨씬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제 아이들에게는 TQQQ를 10년 이상 보유하라고 당부해 놓았는데요. 아이들이 지금 30대 초반이니까 1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은 파이어족이 되어 있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저에게만 있는 걸까요? 그럼 이 시점에서요, 우리가 투자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절세도 언제나 고민해야 합니다. 이전의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저는 전직 공인중개사이며 중개업도 3년간 운영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부동산 재테크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세금에 관련된 공부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작은 회사도 운영하면서 또 세금에 부딪히고 또는 개인적으로 자산관리 차원에서도 세금 문제는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분야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절세는 곧 돈 버는 거와 동일하니까요. 재테크가 반드시 수십억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사실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 볼게요. 제가 TQQQ를 5천만 원어치 매수해놓고 10년 후에 이 주식이 10배가 상승해서 5억이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10년 후에 TQQQ를 5억 원어치 매도해서 아이들에게 증여를 해준다면 자녀에게 증여해줄 때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단순 계산해보더라도 약 4억 5천에 대한 증여세를 1억 원 정도 납부하게 되는데요. 그럼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오늘 아이들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고 비과세 적용을 받아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증여해주고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5천만 원어치 TQQQ를 본인 명의로 매수해서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푹 묻어두고 10년 후에 TQQQ가 5억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면 증여세는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증여세 부분만 미리 알고 있어도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요, 자녀가 현금 5천만 원을 증여받아서 TQQQ를 매수했는데 작년처럼 50% 폭락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때는 추가로 1억 1천만 원을 증여해주면 좋겠죠. 1억에 대한 세금이 1천만 원이니까 세금 포함해서 1억 1천만 원을 증여 신고하고요. 1천만 원은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나머지 1억 원으로 폭락한 TQQQ를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확 낮춰준다면 원금 회복은 물론 수익권에 빠르게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증여해줄 1억 원이 없다면요? 그러면 자녀들이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꾸준히 평균 단가를 낮추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저희 짧은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TQQQ 투자는 분명히 매력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혹시 모를 작년과 같은 폭락장을 대비해서 반드시 물타기 할 여유 자금이나 또는 잠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매월 현금 창출 능력이 필수라는 것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TQQQ는 잘만 활용하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여유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최고가에 물리면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거든요. 이상으로 오늘은 오남매의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어떻게 활용 중인지와 간단하게 증여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계속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